43번을 볼게요. 43번. 자, 그래도 우리가 제일 해볼 만한 단원이, 제일 쉬운 단원이 집합이야. 그치? 이번 시험 범위에서 그래도 제일 쉽게 해볼 수 있는 단원이 집합입니다. 집합 문제들은 틀리면 안 되죠. 뭐 완전 어렵게 내는 문제들 제외하고는 웬만한 집합 문제들은 다 맞춰준다고 생각해야 돼. 자, 그러면은 A, B 집합 같다. 이 두 집합이 같아요. 그러면은 모든 원소가 똑같아야 되잖아. 눈에 딱 띄는 게 누구예요? 그지? 이 7이라는 원소가 여기엔 있잖아. 근데 이쪽에는 1, 3밖에 없으니까 그럼 얘가 결국 뭐가 돼야 돼? 얘가 꼭 7이 돼야만 하겠죠. 당연하지. 마찬가지로 거꾸로 말하면 여기는 3이 있는데 이쪽에 3이 안 보이니까 A가 뭐가 돼야 돼? A가 3이 돼야 되겠지. 그치? 그럼 뭐 끝났죠. 뭐 A 값이 3인 거 나와버렸고 얘가 7이 돼야 되니까 B 값은 얼마다? B 값은 4다. 그치? 이런 문제 나오면 땡큐죠. 무조건 맞춰주셔야 되고. 자, 44번으로 내려가서 44번은 A가 C에 포함되고 C가 B에 포함된다. 요랬을 때 집합 C를 모두 구하시오입니다. 모두 구하시오면 일단 개수부터 세보면 좋겠죠. 생각해봐. C라는 집합이 B에 포함이 돼야 되니까 얘의 부분 집합이야. 그러면은 하영아, 얘의 부분 집합은 몇 개가 있죠? 총? 16개가 있죠. 근데 그 중에 A를 포함하는, 그러니까 요 A라는 원소를 반드시 갖고 있는 부분 집합, 요러면은 몇 개가 될까? 8. 그쵸. A가 무조건 들어가는 거니까 남아있는 3개의 원소를 가지고 2의 세제곱하는 거죠. 그래서 8개입니다. 8개라는 거 우리 알고 있어요. 그럼 그 8개에 해당되는 애들을 하나씩 써볼 건데, 처음엔 어떻게 쓰냐면 B, C, D라는 3개의 원소만 가지고 부분 집합을 만드는 거야. 자, 경빈아, 요렇게 3개 가지고 부분 집합 만들면 제일 먼저 누구부터 써야 돼? 요거 3개로 만들 수 있는 집합들을 다 쓴다. 마시고. 그럼 뭐부터 써야 되지, 경빈아? 공집합부터. 공집합을 우리가 요렇게 쓸게요. 요렇게. 공집합 아무것도 없는 집합. 그 다음에 뭐 써야 돼, 경빈아? B 혼자 있는 집합, 그리고 C 혼자 있는 집합, 그리고 D 혼자 있는 집합. 그 다음에 하늘아, 원소 하나짜리들 했지?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원소 2개짜리들 B, C가 들어있는 집합, 그리고 CD가 들어있는 집합, 그리고 BD가 들어있는 집합, 그리고 마지막으로 BCD가 모두 들어있는 집합. 자, 지금 내가 여기다가 적은 8개의 집합은 A라는 원소를 아예 안 갖고 있는 부분 집합 8개를 적은 거지. 맞지, 하영아? 근데 우리는 A라는 원소가 들어가 있는 부분 집합을 구하는 중이잖아. 그러면 방금 찾은 이 8개의 집합에다가 다 어떻게 하면 돼? A를 다 넣어주면 되죠, 이렇게? 이렇게 모든 집합에다가 다 A라는 원소를 싹싹싹싹 넣어주면 이 8개가 바로 이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죠. 그렇죠? A를 포함하는 집합을 모두 구해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8개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쓰는 요령은 A를 일단 제껴놓고 부분 집합을 구한 다음에 그 부분 집합들에다가 A를 다 넣어주는 거, 이렇게 쓰면 정확하게 쓸 수 있다. 일단 개수가 몇 개인지 체크하고 시작을 하는 거죠. 자, 넘겨볼게요. 넘어가서 8쪽은 없고요. 넘겨서 9쪽으로 갈게요. 9쪽으로 가서 9쪽에 50번 보겠습니다. 자, 50번. NA 차집합 B를 구해라 라고 했는데, 하영아, A 차집합 B를 구할 때 이걸 요렇게 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쵸? 이거랑 이거는 다릅니다. 이거랑 이거랑 달라요. 이렇게 구하면 안 돼요. 그러면 A 차집합 B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는 게 그럼 정확할까? NA에서 뭘 뺀다고 보는 게 정확할까? B. 방금 안 된다고 그랬잖아. NA에서 NB 빼면. A 집합 B. 그치. 이걸 빼는 거죠. 이걸. 맞니? 네. 왜냐면 A 집합 이렇게 있고 B 집합 이렇게 있을 때 A 차집합 B는 여기를 말하는 거잖아. 그치? 여기는 잘 생각해보면 A에서 하영아 어디를 뺀 거야? B. A. A에서 겹치는 거 빼고. 그 겹치는 걸 뭐라고 그래?
A 교집합. A 교집합 B. 그치? 그러니까 A 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의 개수에서 겹치는 애들의 원소의 개수를 빼는 거예요. 그죠? 맞죠? 자, 그럼 얘가 몇 개인지는 알고 있어. 얘는 14개라고 알려줬으니까 우리는 요게 몇 개인지를 찾으면 되는데 하늘아 이거를 찾을 수 있는 지금 요렇게 세 가지가 주어져 있잖아.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요거를 찾을 수 있죠. 어떻게 찾을 수 있지? A 합집합 B A 음. 교집합 빼기 빼기 이걸 생각해봐.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구해요? 그 A랑 B랑 더해서 A랑 B랑 더해서 겹치는 걸 빼기. 그치 겹치는 게 뭔데? 그게 A 교집합 B잖아. 이게 우리가 원소의 개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공식이죠? 여기다 그대로 넣으면 되지 그치? 자 여기가 지금 20 얘가 20 그 다음에 얘가 14 얘가 17이니까 여기서 얼마 빼면 되느냐 이거잖아. 빨리 와 시간 끌지 말고. 자 뺐어. 그럼 얼마를 빼면 되니 하영아? 11. 11 맞아요. 11. 그래서 11을 빼면 되니까 A 교집합 B가 그럼 11개구나. 그럼 이 문제의 답은 14에서 11을 빼는 거겠지. 그래서 몇이라고 해야 돼? 3이라고 해줘야 됩니다. 3이라고. 그래서 그냥 A에서 B를 빼면 안 된다. A에서 A 교집합 B를 빼야지 우리가 A 차집합 B의 원소를 구할 수 있다. 그게 포인트고요. 51번은 자, A집합과 B집합 각각 일단 원소 나열법으로 써볼게요. A집합부터 하영이 불러줘. 1, 음. 2, 음, 3, 음, 6, 그렇지. 자, B 불러줘. 1, 음, 2, 음, 3, 음, 4, 음, 6, 음, 8, 음, 12, 음. 24. 오케이. 자, 그런데 문제에서 이렇게 말했어. A 교집합 X가 A래. 하윤아, 이거 보자마자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돼? A가 음. X에 포함된. 그렇죠. 어서 와. A가 X에 포함된다라고 해석해야 돼. 그치? A 교집합 B가 A니까 A 교집합 X가 A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늘아 이거 보자마자 어떻게 해석해야 돼? B가 X 속에 있다. 가 아니라 누가 큰 놈이야? X가 어 B에 속해 있다. 그치 합집합을 해서 B가 나왔으면 B가 큰 놈이죠? 그러니까 X가 B에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지. 그럼 이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하면은 결국은 X는 이런 집합이거든요. 요런 모양이에요. 그치? 하나 프린트 요거 보시고 풀어주세요. 자, 그래서 요거 아까도 본 거다. 아까도 본 거. 자, 요렇게 생겼을 때 우리가 X의 개수, 집합 X가 몇 개인지 구하고 싶어. 하영이 할 수 있지? 요거의 부분 집합 중에서 이거를 포함을 해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줘야 돼? 빼요. 1, 2, 3, 6은 무조건 X에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1, 2, 3, 6은 무조건 들어가는 거니까 동그라미 쳐놓고 남은 게 몇 개야? 4개. 남은 원소가 4개지. 그러면 남은 원소가 4개면 이 4개를 가지고 X집합에 넣을 건지 말 건지 이걸 하는 거잖아. 그래서 4개를 가지고 넣을 거냐 말 거냐를 하는 거니까 답은 뭐예요? 16. 그쵸. 2에 4제곱 해가지고 16 이렇게 푸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11페이지로 가볼게요. 왜? 나 부른 거였어? 갔다 오세요. 11페이지로 갈게요. 11페이지. 11페이지에 66번 보겠습니다. 자, P가 이렇게 돼 있고 Q가 이렇게 돼 있을 때 명제 P면 Q이다에 역이 참이 되게 하는 도연아 역이 뭐야? P이면 Q이다의 역 Q이면 P이다 이거지 그치? 이게 지금 참이라는 거잖아. 이게 참이 되려면 Q의 진리집합이 P의 진리집합에 포함돼야 되죠. 그쵸? 근데 PQ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그러면 이 타이밍에 우리는 당연히 뭘 그려야 돼? 당연히 뭘 그려야 돼? 이게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거 뭐라 그래 이거를? 수직선. 수직선을 그려야 돼. 수직선을 그려가지고 일단 Q부터 표시를 해보면 0, 3, 6 한 다음에 x가 0보다 작다 또는 3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다. 자, 요렇게 써졌어요. 그러면 태연아, 요게 만족이 돼야 되니까 이 P라는 집합이 Q를 다 먹어야 되잖아. 근데 P가 지금 X는 A보다 작다예요. 그럼 생각해봐. 요 범위들을 다 먹으려면은 A가 어디에 놓여야 돼? 그치? 6보다 더 오른쪽. 여기에 A가 놓여야 돼. 그래서 X가 A보다 작아요가 이렇게 그려져야죠. 이렇게. 아이고. 요렇게 그려져야 돼. 그치?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와야 되니까 하영이 대답해봐. 이런 그림이 나오려면 A는 어때야 될까? 커야 돼요. A는 6보다 크다예요? 크거나 같다예요? 크거나 같다죠. 그러면 하영아 질문. 이걸 크다라고 써야 될 때는 언제지? 저기 6만 칠해졌을 때. 맞아. 6은 색칠돼 있고 A가 안 색칠돼 있을 때. 그때는 등호가 안 붙는 거죠?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등호를 붙이는 거라 그랬어요. 그지? 그래서 A는 6보다 크거나 같다가 66번 답입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68번. 68번은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야. 충분 조건. 도연아 잘 생각하고 한 번에 맞춰.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면은 어떤 명제가 참이라는 거야? P이면 Q이다가 참이라는 거죠. 잘했습니다. P이면 Q이다. 이게 참이라는 거야. 근데 하늘이 대답해봐. 여기 P 조건이 이렇게 생겼고 Q 조건이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이거 보자마자 우리는 이 명제에 뭘 쓰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아니. 이 명제에 무엇을 이용해서 푸는 게 편하겠구나. 대우를 이용해서 푸는 게 편하겠구나. 그치? 하영아, 왜 대우를 이용한다는 생각을 했을까? 태연아, 왜 대우를 이용한다는 생각을 했을까? P면 Q가 그게 저 등호 때문에. 그치? 0이다 라고 하면 좋을 텐데 0이 아니다 라고 해놓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생각하기가 많이 헷갈려요. 근데 대우를 구하면 아니다 였던 게 사라지잖아. 0이다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훨씬 생각하기 편하거든. 하영아, 얘의 대우가 뭐지? P는 다시 뭐라고? 대우가 뭐라고? Q는 not Q이면 P다. not P이다. 그치? 자, 이게 참이라는 거야. 그치? 얘와 얘는 항상 참거짓이 같으니까. 그럼 하영이 얘기해봐. not Q라는 게 뭐예요? 어떤 조건이에요? Q가 아니고. 그러니까 Q가 지금 이거잖아. 그럼 not Q면 뭐라 그래야 돼? X-3은 0이 아니다. 0이다. 0이다. 이게 이렇게 해야죠. 그쵸? 그거이면 자, not P도 해봐. not P는 뭐야 그럼?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2는 0이다. 그렇지.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참이라는 거니까 A 값 찾는 거 너무 쉬워요. 그죠? 어떻게 하면 돼, 도연아? 이거 인수분해 해야 돼. A가 있는데 인수분해 어떻게 해? 훨씬 편한 방법이 있어. X 빼기 3이 0이래잖아. 무슨 뜻이야 이게? 3, X가 3이란 얘기지. 그럼 X가 3이면 이게 성립한다는 거니까 그냥 이 식에다가 어떻게 하면 돼요? 3을 넣는 거지. 가장 편한 방법입니다. 그쵸? 대우로 뒤집고 X 값을 그대로 대입해버리면 제일 편하다. 대입하면은 9 더하기 3A 더하기 12는 0 이렇게 되니까 A 값은 마이너스 7 되나요? 그죠? A 값은 마이너스 7 이런 식으로 대우로 푼다. 딱 포인트. 자, 넘겨볼게요. 다음 페이지에 76번으로 갑니다. 76번. 자, 76번이 무슨 문제예요? 무슨 문제지? 76번이? 물론 증명인데 증명 중에서도 산술기하 문제입니다. 그죠? 산술기하. 산술기하 이제 너무 많이 해서 지긋지긋하잖아. 산술기하. 자, 0보다 큰 두 숫자 A, B에 대하여
요거인 두 숫자 A, B에 대하여. 태연아, 산술기하 공식이 어떤 거야? A 플러스 A 플러스 B B가 B가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이 루트 AB가 누가 작다고요? A 플러스 B가 이게 작다고요? 부등호가 이렇게 된다고요? A 플러스 B가 2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가 산술기하 공식이죠. 그죠? 이 기본 공식이고, 그 다음에 0보다 클 때 사용할 수 있다. 이거 기억해 주셔야 되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거, 산술기하에서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거, 등호가 성립할 때는 어떤 때다? 등호가 성립할 때는 어떤 때? 같을 수도 있을 때가 아니라 같을 때. A와 B가 같을 때. A하고 B가 같을 때, 요때 등호가 성립한다. 여기까지가 산술기하에 대해서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이에요. 산술기하. 자, 그럼 지금 이 문제를 봤을 때 문제에서 지금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요 풀이는요, 이거 둘이 산술기하하고 이거 둘이 산술기하하고 따로따로 산술기하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따로따로 산술기하를 하면 된다 그랬니? 안 된다 그랬니? 따로따로 산술기하 해가지고 최소값을 구하면 오류가 생겨요. 왜? 최소값을 갖는다는 건 등호가 성립할 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앞에 있는 거 가지고 산술기하 쓰면은 여기에서 등호가 성립할 때 하고 여기에서 등호가 성립할 때가 같을 때일까 다를 때일까? 서로 다른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최소를 갖는 순간과 얘가 최소를 갖는 순간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따로따로 최소값 구해가지고 곱하면 전체의 최소값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아무튼 요런 모양을 만났을 때 우리는 각각 산술기하를 하면 안 되니까, 그럼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개해서 산술기하를 하는 겁니다. 그죠? 전개해서 산술기하. 자, 전개시킬게요. 요렇게 전개할게요. 하늘이 해보자. 전개하면 어떻게 돼? 2 더하기 B분의 4A A를 밑에 붙였나요? 왜 밑에 붙였죠? B분의 4A 그럼요. A는 위로 가는 거예요. 그죠? B분의 4A. 그 다음에 얘를 곱하면 A분의 4B 그치? A분의 4B. 마지막은 8B 8. 여기 있는 B랑 여기 있는 B는 어떻게 되겠어? 없어져요. 지워지죠. 2랑 4만 곱해지니까 8 됩니다. 자, 그러면 2하고 8하고는 더할 수 있으니까 10 더하기 B분의 4A 더하기 A분의 4B. 자, 이렇게 전개가 됐어요. 이 상태에서 도연아 뭘 쓰라고? 산술기하를 쓰라고. 여러분들이 산술기하를 써야겠구나 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산술기하의 두 주인공한테 표시를 해주세요. 내가 문제 풀 때 맨날 이렇게 하죠. 여기다 색칠하고 이렇게 색칠하죠. 그럼 얘네 둘이 지금 우리가 쓰려고 하는 산술기하 공식의 두 주인공인 거야. 요 두 개. 요 두 개가 이 문제에선 얘네 둘인 거예요. 자, 그럼 산술기하를 씁니다. 산술기하를 쓰면은 부등호가 이렇게 생길 거고요. 10이라는 상수는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10이라는 숫자는 그대로 그냥 써주는 거예요. 아무 변화 없이. 자, 요 부분이 요 산술기하 공식에 의해서 하영아 뭐라고 써질까요? 2루트 A B분의 16A 그치. 그러니까 요 놈이랑 요 놈이 루트 안에서 곱해지겠지. 근데 곱해지면 A, B, B는 다 어떻게 될 거야? 다 사라질 거야. 그럼 결국 얼마만 남을까? 루트 16 16만 남아요. 루트 안에 16이 남아요. 루트 16은 얼마니까? 4니까 4, 2, 8. 8 플러스 10 18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18이 요 녀석의 답이 되는 겁니다. 최소값.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여기 칠판에 푼 결과랑 다르죠. 16이라는 최소값이 나왔잖아요. 이 풀이에서는. 이건 잘못된 풀이라는 거야. 16은 나올 수 없다. 진짜 최소값은 18이 맞다. 그죠? 각각 산술기하 하면 안 돼. 전개시켜서 산술기하 해야 돼. 라는 게 포인트.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서 15페이지로 갑니다. 15페이지.
자, 15페이지에 84번. 자, 요거 답 한번 찾아봐, 얘들아. 84번 답 찾아봐. 5번이요. 5번. 기억은 그럼 왜 틀리죠? 아니 틀렸어요. 응? 틀렸어요. A3을 그럼 원소 나열법으로 한번 불러볼래? A3은 뭐지? A 3 3 3, 6 6, 9, 12, 땡땡땡땡 뭐 이렇게 가는 무한 집합이죠? 원소가 엄청 많을 거야. A9는 뭐죠? 18 9부터 해야지. 9, 18 18, 27 27, 땡땡땡땡 이렇게 가죠. 그쵸? 그렇다면 누가 누구한테 포함된다라고 말하는 게 맞아? 3이 뭐예요? 아 9가 3에 그죠? A9라는 집합이 A3에 포함이 되는 거죠? 요거는 지금 이게 뒤집혀 있지. 맞죠? 그래서 요건 써보면 판단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거는 이거는 5의 배수들의 집합이고 얘는 7의 배수들의 집합이니까 태연아 5의 배수와 7의 배수의 겹치는 부분은 결국 얼마의 배수일까? 35의 배수겠지. 그치?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어때 얘들아? A4하고 A6하고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건 뭐하고 같다라고 해야 될까? 그쵸? 이거를 A24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4와 6에 뭘 찾는 거야? 최소 공배수. 최소 공배수. 5하고 7 같은 경우는 최소 공배수 구하면 35잖아요. 나눠지는 게 없으니까. 근데 4하고 6 같은 경우는 최소 공배수 구할 때 우리 이렇게 하잖아. 2로 한번 나눠지기 때문에 이렇게 곱해가지고 최소 공배수가 12입니다. 그쵸? 그래서 A4와 A6의 교집합은 A12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죠? 자, 이건 뭐 이거 니은과 비교하기 위해서 하나 따로 적은 거였고요. 아무튼 요거는 맞는 말이고. 자, 디귿은 A12와 A4가 등장을 했는데 하늘아, A12하고 A4를 비교하면 누가 누구에 포함이 될까? A12가 A4에 그렇지. 요렇게 포함이 되는 상황이니까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얘가 작은 놈이고 얘가 큰 놈인 상황인 거잖아요. 맞지? 주어가 작은 놈과 큰 놈을 합집합을 시키면 누가 나오죠? 큰 놈이 나오죠? 그러니까 A4라는 건 어때? 맞는 말이죠. 그쵸?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5번이고 문제 풀 때 이게 배수로 나오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가끔가다 뭐도 나와요? 배수 말고 약수도 나와. 약수. 이거 문제 대충 읽고 틀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문제 잘 읽어주시고 자, 확신이 안 들면 쭉 써놓고 생각하면 돼요. 약수 배수를 활용하는 게 기본인데 확신이 안 들면 쭉 써놓고서 한번 생각해봐봐. 자, 그 다음에 밑에 85번 갑니다. 자, 이것도 자주 했죠? 최대값과 최소값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집합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물어보는 문제. 자, 최대값, 최소값을 물어보는 문제는 어디에 최대, 최소를 물어보든지 간에 무조건 중요한 게 어디랬죠? 어느 부분을 파악해야 돼? 교집합, 겹치는 부분. 그치? 그래서 일단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으면 A 교집합 B가 최대일 때가 언제고 A 교집합 B가 최소일 때가 언제냐부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태연아, 지금 설악산 가본 애가 12명, 지리산 가본 애가 6명이죠. 만약 A 교집합 B가 최대가 된다면 이때 몇 명일까? 6명. 그치? 왜? A 교집합 B가 최대가 된다는 건 어떤 느낌이야? 두 집합이 최대한 겹치게 해야 되잖아요. 최대한 겹치게 하다 보면 결국 어떻게 돼? 쏙 들어간다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작은 집합이 큰 집합 안에 완전히 들어가 있는 상황이 A 교집합 B가 제일 많을 때입니다. 도현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최대가 몇이라고? 두 집합 이렇게 있잖아. 요렇게 돼 있으면 겹치는 데가 요 사이잖아. 최대한 많이 겹치게 하려면 얘는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다 보면 최대한 많이 겹치게 하면 결국 어떻게 돼? 쏙 들어가요. 그러면 지금 같은 상황이면 누가 누구에 들어가겠니? 설악산이 지리산에 들어가겠니? 지리산이 설악산에 들어가겠니? 그럴 수밖에 없죠. 지리산 6명, 설악산 12명이니까. 그러면 교집합이 최대라는 건 어떤 상황이냐면 설악산이 이만큼 있고 그 안에 지리산이 이렇게 들어있는 상황을 말하는 거야.
그럼 이때 도연아 A 교집합 B는 몇 명인 거야? 요럴 때 6명인 거죠. 6명. 이때 6명이에요. 그러면 그때 설악산도 지리산도 안 가본 학생. 설악산도 지리산도 안 가봤다는 건 뭐냐면 완전히 바깥에를 말하는 거잖아. 그치? 이 바깥에. 이 바깥에는 몇 명이 있을까요? 이 상황에서. 전체가 몇 명이었죠? 아이고. 전체가 36명이죠. 전체가 36명인데 자 지금 설악산이 몇 명이야? 설악산 12명이니까 이 12명 제외한 나머지는 다 바깥에 있는 거지. 그래서 몇 명이에요? 24명인가? 24명. 설악산도 지리산도 안 가본 애들이 24명. 자 두 번째로 최소. 교집합이 최소일 때 생각해봐. 교집합이 최소라는 거는 두 집합이 최대한 안 겹치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당겨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당기다 보면 어떻게 돼? 뿅? 이렇게 되죠. 그쵸? 그래서 교집합이 최소가 되는 상황은 언제야? 몇 명인 거? 빵명인 거야. 빵명. 근데 물론 이 빵명이 되는 상황이 있고 안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36명이기 때문에 설악산 따로 이렇게 지리산 따로 이렇게 꺼내도 문제가 있어 없어?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설악산이 12명이고 지리산이 6명인데 이거 두 개 합쳐봤자 36을 넘어가지 않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거 완전히 뺄 수 있는 상황이야. 도현이 무슨 말인지 아니? 만약에 도현아 전체는 36명 똑같은데 설악산이 30명이고 지리산이 20명이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때는 이렇게 완전히 빼낼 수 있을까 없을까? 하영아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왜 없어요? 저거 합치면 36 넘어서. 맞아요. 설악산 30명, 지리산 20명이 만약 따로따로 존재한다면 이거 사람이 몇 명 있어야 돼? 최소한 50명은 있어야 돼. 근데 도현아 전체가 몇 명이야 지금? 36명이야. 그러면 설악산과 지리산이 이렇게 완전히 따로따로 떨어져 있을 수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만약에 30명, 20명이었으면은 자 겹치는 부분이 무조건 생겨야 돼. 그럼 이 겹치는 부분이 최소한 몇 명은 생겨야 돼 도현아? 맞아. 14명은 생겨야 돼. 맞지? 근데 지금은 완전히 빼내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우리가 교집합이 최소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자 그때 이제 우리가 진짜 궁금한 건 요 바깥이잖아요? 요 바깥? 요 바깥에는 몇 명 있는 거예요? 그죠? 36명 중에 18을 뺀 나머지가 바깥에 있는 거니까 요 바깥에는 18명이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최대값이 24, 최소값이 18 이렇게 풀어야 되겠고 자 문제가 뭐 어떤 식으로 변형돼서 나올지 몰라요. 근데 핵심은 교집합이 가장 많을 때와 교집합이 가장 적을 때 그 두 가지 상황을 그려놓고 문제를 풀면 된다. 그럼 다 풀 수 있다. 그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겨서 16페이지에 89번으로 갈게요. 자 16페이지에 89번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집합단원에서 아주 자주 만나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자 요렇게 두 가지 표현 이거는 거의 이제 암기가 돼가지고 보자마자 무슨 의미인지가 바로 딱 눈에 들어와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딱 보자마자 뭐가 생각나? 맞아. 큰 놈 작은 놈. Q가 작은 놈. 그치? 교집합에서 Q 나왔으니까 Q가 작은 놈. Q가 P에 포함된다가 제일 먼저 떠올라야 돼요.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거 딱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P에서 R을 뺐는데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하영 어떤 느낌이야 그럼? 그치? P가 작았고 R이 큰 거야. 그러니까 작은 놈에서 큰 놈을 빼버리니까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이것도 보자마자 아 이거 작은 놈에서 그러면 큰 놈을 뺐단 뜻이구나. 그래서 P가 R에 포함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럼 여기다 하나만 더 써놔 얘들아. 하나만 더. 자 만약 P 차집합 R이 P다.
이 문제와는 관련 없습니다. 그냥 예를 드는 거야. P 차집합 R이 P다. 요거는 무슨 뜻일까요? 맞아요. 이거는 P에서 R을 뺐는데 아무런 변화도 안 생긴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냐, 형아? P에서 R을 뺐는데 아무 변화도 안 생겼어. 그럼 P하고 R은 어떤 상태였다는 거야? 만약에 P가 이렇게 있고 R이 이렇게 있었으면 P에서 R을 빼는 순간 여기 있는 애들이 빠졌겠죠. 그래서 여기만 남았겠죠. 그죠? 근데 P에서 R을 뺐는데도 불구하고 P가 그대로 있단 말이야. 그거 무슨 뜻이에요? 안 겹치는 거. 그치? 안 겹치는 거. 요렇게 됐다는 얘기, 요렇게. 그런 걸 우린 뭐라 그래? 서로소. 그래서 이건 딱 보면은 아, 이거는 P하고 R이 서로소라는 뜻이구나 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보자마자 바로 떠올라야 돼. 자, 아무튼 이 문제는 요 상황이니까요. 요거를 우리가 집합으로 표현하면 요렇게 되는 거고, 이거를 주어가 명제로 표현하면 뭐예요? 네, Q가 P에 포함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뭐가 참이라는 거예요? 태연아, 뭐가 참이라는 거예요? Q이면 P이다가 참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주어가 P가 R에 포함된다는 건 뭐가 참이라는 거예요? P이면 R이다가 참이라는 거예요. 그죠? 요렇게. 자, 그래서 요렇게 생긴 명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맞다 틀리다를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기억에는 요렇게 써져 있는데 얘는 이걸 이대로 놓는 것보다 도연아, 뭘로 푸는 것이, 뭘로 바라보는 게 더 생각하기 편해? 대우. 그럼 얘의 대우는 뭔데? P이면 R이다. 맞아요. P이면 R이다. 그럼 P이면 R이다는 어때 지금? 참이죠? 그죠? 참입니다. 기억은 맞아요. 자, 니은 Q이면 R이다. 당연히 어때요? 맞죠? Q이면 R이다 되잖아. 너 지금 아니라 그랬지? 어? 뻔하게 이거 써놨는데 Q에서 출발해서 P 거쳐서 R로 가잖아. P이면 R이다 당연히 맞죠. 맞는 거예요. 근데 디귿은 어때요? 이거 자체도 여기서 만들어낼 수 없고 이것의 대우도 여기서 만들어낼 수 없죠. 그쵸? 그럼 얘는 틀렸다고 봐야지. 그치? 그래서 기억과 니은이니까 4번이다. 이렇게. 자, 내려가 봅니다. 90번으로 가서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닌 것. 그랬습니다.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닌 것. 이런 문제도 웬만한 기출에는 다 하나씩 있어요. 그죠? 자, 그럼 먼저 이것부터 생각해봐.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다. 이 말은 주혁이가 해봐. 어느 명제가 참인 거예요? Q이면 P이다가 요게 참인 거고, 반대로 P이면 Q이다는 어때? 얘는 거짓인 것을 찾아보라는 거지. 하나씩 해볼게. 기억부터 봐봐요. 자, 요거이면 요거이다. 하윤아, 이거 맞나? 양수면 제곱을 시켜도 무조건 양수지. 그지? 요거 맞습니다. 자, 그러면 하영아, 이거 맞나? 네. 제곱을 시켜서 양수면 제곱하기 전에도 양수였다. 아니에요. A 제곱이 0보다 크면 아니에요. A도 0보다 크다. 아니라고 생각해? 아니라고 생각하면 얘가 아니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숫자를 하나 얘기해봐. 마이너스 3. 그렇죠. 아무 음수나 갖다 대면 되죠. 음수를 제곱하면 0보다 크잖아. 근데 그 숫자 자체는 0보다 작으니까. 그죠? 요게 틀렸다는 것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니은으로 가서 경빈아, 요거 참인가? 왜 아니죠? A랑 B가 다를 수도 있어. A, C랑 B, C가 같잖아. 근데 존나 맞습니다. 맞아요. 분명히 내 기억 속에서는 틀렸었는데 지금 보니 왜 틀렸는지 모르겠다, 이런 상황 아니야 지금? 태연이는 기억이 없는 거고 이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기억이 없는 거고. A는 B가 아니잖아요. 어? A는 B가 아니잖아요. 아니 아니. A랑 B씨가 아니라 A가 B라고.
자, AC하고 BC하고 같잖아. 그러면은 우리 등식의 양변을 이렇게 C로 나누면 안 되나? 안 돼요. 돼지 안 돼요 이거요? 안 돼요. 자, 잘 봐. 야, 오늘은 좀 이해하고 가자. 오늘은 좀 확실히 이해하고 가자. 자, 여기서 양변을 C로 나눌 수 있다면 그러면 A는 B다라는 식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나누기였다는 게 문제야. 나누기. 등식의 양변에 똑같은 숫자를 더해도 되고 빼도 되고 곱해도 되고 나눠도 되는데 이 마지막 나누기를 할 때는 조건이 하나 붙어. 나누기만. 어떤 조건이 붙어? C라는 숫자가 0일 때는 못 나눠라는 조건이 붙는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여기에 C가 0이 아니야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식의 양변을 C로 나눌 수 있나요? 못 나누는 거예요. 그럼 이건 틀린 거야, 태연아. 나누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꾸로 자 이쪽 봐봐. 여기서 이렇게 간다고 생각해봐.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 A랑 B가 같았는데 근데 이게 AC랑 BC가 같다로 바뀐 거잖아요. 그럼 도연아 이거는 양변에다가 C를 어떻게 한 거야? 요게 이렇게 바뀐 것은? 곱한 거죠. 곱하기를 할 때는 뭐 0이든 아니든 상관이 있나? 상관이 없어요. 0 곱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것은 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니은이 우리가 찾고 있는 요런 상황이에요. 그치? 니은이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귿은 이게 오타예요. 오타. 문제 자체에 오타가 있는데 여기에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0이 아니다가 원래 문제입니다. 오타가 있었어요. 자, 이렇게 놓고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자, 이 상황에서 P하고 Q를 직접 비교하는 거는 굉장히 헷갈려요. 근데 지금 0이 아니다, 0이 아니다, 0이 아니다 계속 나오잖아. 그럼 우리는 P, Q에 뭘 가지고 비교하면 더 편할까? 대우를 가지고 비교하는 거예요. 대우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한번 생각해봐. 자, P이면 Q이다. 이게 참인가? 이거를 확인해보고 싶어. 그러면 뭘 확인해보면 돼? 이것의 대우를 확인하면 되잖아. 그치? 하늘아, P이면 Q이다의 대우는 뭐였지? not Q이면 not P이다죠. 그럼 그것들을 예를 가지고 한번 써볼게요. 자, 얘가 Q였잖아. not Q면 뭐예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은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not P면 뭐예요? A는 0 그리고 B는 0. 그렇지, 잘했어요. 중간에 또는이 들어가 있을 때 그것을 부정하면 그리고로 바뀌는 거, 이거 여러분 외우고 있죠? 또는이 그리고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 명제는 참이니 거짓이니?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야. 대표적으로 a도 0이고 b도 0이어야만 성립하는 식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거이면 이거이다. 참이고요. 자, 여기서 바로 생각해봐. 반대 방향 어떨까? 참이에요. A가 0이고 B가 0이면 갖다 집어넣으면 0 되잖아. 참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쪽 방향도 이렇게 참이라는 거야. 지금 이쪽 방향 이렇게 참. 양방향 다 참. 그러면은 이것도 양방향 다 뭐야? 양방향 다 참. 그치?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럴 때 주어가 우리는 P를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라고 말해요? 필요 충분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니은 하나밖에 없다. 그치? 참 거짓을 판단하는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92번으로 가볼게요. 92번. 자, 92번은 첫 줄을 딱 보는 순간 아, 이건 뭐구나. 산술기하구나. 산술기하 쓸 수밖에 없지. 그치? 곱이 일정해. 곱이 3으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a 더하기 3b의 최소값을 물어봤고요.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a, b는 양수라는 조건까지 딱 보이잖아. 완전히 그냥 여러분한테 산술기하 쓰세요, 산술기하 쓰세요 하고 있는 거예요. 그치? 그럼 써보자. 아까 산술기하 식이 이거였잖아. 요거였잖아, 요거. 자, 요거였는데 이번에 우리한테 주어진 식은 a 플러스 3b니까 a와 3b를 주인공으로 해서 식을 쓰면 되는 거죠. 해봐, 하영아. 이쪽에 뭐라고 써야 돼? 부등호하고 2 루트 3ab 맞아요. 이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a 플러스 3b의 최소값을 찾고 싶고 이쪽에 있는 요거 ab 요거는 문제에서 값을 알려줬잖아. 얼마라고? 3이라고 알려줬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3을 갖다 딱 집어 넣으면은 루트 안에가 9가 되니까요. 3 곱하기 2 해서 얼마가 돼? 6이 되죠. 이렇게 되죠. 그럼 끝났지? a 더하기 3b의 최소값은 얼마구나? 6이구나. 4번.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9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95번. 자, 95번. 이거 이해를 하고 풀어야 돼요. 답만 외워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요런 그림이 있는데 A 집합에 14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 풀 때 A 집합에 14개 있다 그래가지고 여기다 14개 이렇게 쓰면 되니? 이렇게 써놓으면 엄청 헷갈려요. 왜? 여기다 이렇게 써놓으면 얘가 14개란 얘기 같잖아.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지 지금. A 집합이 다 합해서 14개인 거니까 여기가 14개입니다. 여기가 14개. 자, 그 다음에 B 집합이 16개. B가 16개. 그 다음에 A 교집합 B가 10개. 이것도 여기다 써놓긴 애매하죠. 그지? 지금 요만큼이 10개라는 거니까 여기가 몇 개고 여기가 몇 개인지 아직 모르니까 아직 쓰지 말고 그 다음 걸 먼저 보면 이게 5개. 이건 확실하지. 이게 어디야 태연아? 정가운데. 여기 5개야. 자, 여기 5개인데 좀 전에 A 교집합 B가 10개라며. A 교집합 B가 여기잖아. 이렇게 여기에 10개가 있는데 여기가 5개네. 그러면 그 옆에 여기가 또 몇 개라는 거예요? 5개. 자, 여기까지는요 확실해요. 여기까지 확실해.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 A 집합 입장에서 봐봐. A 집합 입장에서 A 집합에는 원소가 총 14개가 들어있었는데 여기가 지금 5개고 여기가 5개입니다. 남은 게 몇 개죠? 4개. 그 4개의 원소는 여기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여기 들어갈 거예요. 그지? 맞지 도연아? 여기 아니면 여기 들어갈 거야. 근데 우리의 이 문제의 목표는 이 색칠한 영역에 원소가 제일 적게 들어갔으면 좋겠어. 그러면 도연아, 그 남은 4개를 여기다 넣어야 돼요? 여기다 넣어야 돼요? 그쵸? 여기 색칠 안 돼 있는 부분에 4개를 갖다 집어넣어야지. 그지? 그래서 여기다가 4개를 넣어주는 순간 여기는 당연히 빵개가 되겠죠. 그죠? B도 마찬가지. 자, 16개의 원소 중에 여기 5개, 여기 5개예요. 남은 거 몇 개? 6개. 그럼 6개를 여기다 넣거나 아니면 여기다 넣는 건데 지금 우리는 색칠한 부분을 최소가 되게 만들고 싶으니까 바깥에다 6개 넣고 여기는 빵개 하면 되겠죠. 최대값 구하려면 쳤다는 건데요. 당연하죠. 최대값 구할 때는 5까지는 똑같이 하시고 여기를 이제 4개, 여기를 빵개, 여기를 6개, 여기를 빵개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그쵸? 네. 그래서 지금은 최소값을 구하는 중이었으니까 싸라락 하면은 몇 개야? 5개밖에 없죠. 5개. 그래서 어떤 개념인지 이해하면은 문제를 변형시켜도 얼마든지 풀 수 있다. 자,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서 96번 보겠습니다. 여기 나오죠. 네, 96번 볼게요. 자, 이거 일단 여러분 먼저 한번 풀어보자. 이거 뭔지 알죠? 이렇게 명제 써가지고 수직선 그리는 문제, 그래가지고 범위 찾는 문제. 자, 96번 한번 풀어봐. 여기까지가 명제였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함수입니다. 함수 문제들 몇 개만 빠르게 풀고 이제 시험 보러 갈게요. 100번으로 갑시다. 100번. 자, 이거 맨날 하는 거다. F 함수와 G 함수가 똑같아요 라고 하는 건 정의역에 있는 원소들에 대해서 어때야 돼? 정의역에 원소 2개 있잖아. 그지? 주여가 이 두 함수가 같기 위해서는 2가지가 만족돼야 돼. F 몇과 F-1과 G 몇이 G-1이 어때야 되고 같아야 되고 and 또 F 몇과 F1과 G1이 같아야 되고 이 2가지만 만족되면은 같은 함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럼 지금 요 함수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야? G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같죠? 1 집어넣으면 1 같죠? 그죠? 그러므로 1번은 서로 같은 함수다라고 볼 수 있는 애들이야. 그치? F는 G랑 같다라고 볼 수 있는 애들이야. 근데 2번의 경우는 2번도 이걸 만족을 시켜줘야 되는데요. 자, 태연아, 2번에서는 fx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f-1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g-1은 얼마예요?
요거는 같고요. F1은 1, G1은 요게 다르잖아. 그치? 요게 다르니까 이거는 같은 함수라고 볼 수가 없는 거다. 정의역이 주어져 있을 때는 정의역의 원소들에 대해서만 확인하시면 돼요. 나머지 숫자 중요하지 않으니까 정의역의 원소에 대해서만. 자, 넘어가서 여러분 102번 기억나죠? 102번 1대1 대응이냐를 물어보면 요 놈의 일단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무슨 성 넣어보는 거지? 가로. 함수냐 아니냐를 물어보면 세로선인 거고 1대1 함수냐 아니냐를 물어보면 가로선인 거였어요. 그죠?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1번은 어때 그래프가? 1번의 그래프는 직선이잖아. 요렇게 가는 직선이에요. 그죠? 그럼 뭐 가로선 긋든 세로선 긋든 무조건 몇 번 만나요? 한 번 만나죠. 그죠? 그러니까 1대1 대응 맞죠? 1대1 대응 맞고요. 자, 2번은 2차 함수. 2차 함수.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2차 함수의 제일 기본 꼴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입니다. 그치? 그러면 요거는 도연아 1대1 함수겠어? 아니겠어? 아니겠죠? 가로선 그으면 두 번 만나니까 x. 자, 3번 절대값에 대해서 요 정도 그래프는 외우라 그랬습니다. 자, 알파벳 뭐? V, 알파벳 V자, 그치? 그래서 0,0에서 V자로 올라가는 요렇게 왔다가 요렇게 올라가는 그래프를 생각하면 되고요. 자, 얘도 당연히 1대1 대응은 아니겠죠? X. 자, 그 다음에 106번으로 가볼게요. 106번도 뭐에 대한 문제냐면 F와 G가 같은 함수다에 대한 문제입니다. 앞장에서 풀었던 거랑 똑같아. 이번에는 정의역의 원소가 마이너스 1이랑 2 두 개죠. 그죠? 그러면은 이번에도 딱 써놓고 시작해. F 얼마랑? 마이너스 1이랑 G 마이너스 1이 똑같고 AND 하느라 누구도? F 몇과? F2와 G2도 똑같다. 이렇게 써놓고 시작하면 되겠죠? 그럼 F 마이너스 1이면은 하윤아 뭐라고 써야 돼? 는 G 마이너스는 뭐죠? 그치? 그러면은 요쪽이 결국 계산하면 마이너스 6이죠? 마이너스 6. 그러면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 요런 식을 하나 써놓을 수 있고. 자, 두 번째 F2면은 여기다 2 집어넣은 거니까 빨리 할게요. 마이너스 4 플러스 6 마이너스 2고요. 여기는 2A 플러스 B가 됩니다. 그러면 2A 플러스 B가 0이네요. 그죠? 이렇게 됐죠. 주어가 식 이렇게 두 개 나왔어. 어떻게 할래? 연립해가지고 순서를 이렇게 바꿀게요.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2A 플러스 B는 0. 자, 이렇게 썼어. 그 다음 어떻게 할래? 빼버려. B를 없애는 거죠? 빼버립시다. 자, 빼버리면 이거 뭐라고 써야 돼요? 그치, 마이너스 3A 삐삐 날라갔고 이쪽은 자, 양변을 뭘로 나눠? A는 2. 자, A가 2라는 걸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여기다 A가 2 집어넣었어. B 얼마? 뭐라고요? 마이너스 4. 그치? 이렇게 A, B를 찾으면 된다. 그치? 같은 함수에 대한 문제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문제였고요. 넘어가서 108번으로 갈게요. 108번. 자, 108번은 이것도 1대1 대응 문제인데 범위가 이렇게 마이너스 1부터 3이라는 범위가 주어졌고 x에서 x로 가는 함수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정의역도 x는 마이너스 1부터 3 이렇게 주어진 거고요. x에서 x로 가는 거니까 공역도 y는 마이너스 1부터 3 이렇게 똑같은 범위로 주어졌다. 이런 뜻으로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 분명히 했어 이거. 범위 x의 범위 이렇게 잘라지고 y의 범위가 이렇게 잘라졌을 때 1대1 대응. 그럼 뭐가 생각나? 이렇게 썼잖아. 여기다가 이렇게 마이너스 1, 3 써놓고 x가 마이너스 1, x가 3 써놓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y가 마이너스 1, y가 3 이렇게 써놓고 그럼 딱 앞에 뭐가 보여요? 사각형, 직사각형이 보여.
직사각형의 범위가 떴는데 1대1 대응이다. 그러면 어떻게 그어야 된다? 무슨 선을 그어야 돼? 반드시 대각선을 그어야 돼. 그치? 이 앞에 보이는 사각형의 대각선. 요쪽 대각선인지 요쪽 대각선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대각선을 그어야만 1대1 대응이 돼요. 그런데 문제에서 함수가 요건데 A가 음수래요. 주어가 A가 음수라는 건 이 대각선의 방향이 이렇게 올라가는 애라는 거야? 내려가는 애라는 거야? 내려가는 친구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두 대각선 중에 내려가는 애만 남기고 얘는 지워. 자, 이 상태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찾으면 되는 건데, 자, 하영 해봐. 그럼 이 직선에서 이 점의 좌표가 뭘까, 하영아? 다 써있다. 그림에 다 써있어. 마이너스 1,3. 잘했고요. 여기의 좌표는 뭘까요? 마이너스 1. 아니 3,3. 잘 하다가 왜 그래? 3, 좀 써있잖아 여기. 마이너스 1. 그 x 좌표는 3이고요. y 좌표는 마이너스 1이라고 써있잖아요. 갖다 그대로 쓰면 돼. 이렇게. 맞지? 자, 그러면 점이 두 개가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도 열심히 했어요. 점이 두 개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그 문제에 따라서 필요한 게 뭐였죠? 두 점 사이에 거리 구하는 게 있었고, 중점 구할 때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 구할 때 있었죠. 지금은 뭘 구해야 되는 상황이야?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직선의 방정식을 찾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얘네 둘로 뭘 찾는 거였죠? 기울기를 찾는 거였어. 하영아, 기울기 어떻게 찾아? 빼서요. 불러줘. 마이너스 4. 3 빼기 마이너스 1이라고 쓸게요. 요거 분해. 마이너스 1 빼기 3. 자, 그럼 얘는 얼마고? 4. 얘는 얼마고? 마이너스 4. 그럼 기울기가 얼마? 마이너스 1. 자, 그럼 하영 해봐. 요게 기울기고 요 점을 지나는 직선 y는 y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괄호. 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잘했어요. 그럼 y는 마이너스 x 분배하면은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그치? 자, 그러면 요게 문제에서 말하는 요 직선인 거니까요. a는 얼마고 b는 얼마다? a는 마이너스 1이고 b는 얼마다? 2다. 이렇게 찾는 거였습니다. 자, 마지막 109번만 풀고 넘어갈게요. 110번과 111번도 시험 문제 냈는데 이미 앞에서 다뤘던 것과 똑같은 유형이니까요. 109번만 풀고 가겠습니다. 자, 109번 문제는 x에서 x로의 함수가 항등함수가 되게 한다 그랬어. 항등함수. 항등함수는 뭐지? 1 집어넣으면 1 나오는 거. 그게 항등함수죠. 그죠? 근데 단 정의역이 뭐냐에 따라서 항등함수는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정의역에 만약에 a라는 원소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 a라는 원소에 대해서 얘가 항등함수냐 아니냐를 판단하려면 이 함수에다가 a를 넣었을 때 그 결과가 다시 얼마가 나오는데? a가 나오는데. 항등함수는 그런 거잖아. 김주역을 집어넣으면 김주역이 나오는 게 항등함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a를 넣었을 때 a가 나오도록 해야 되니까 fa가 a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fa 여기다 써볼게요. 2a제곱 마이너스 a가 fa죠. 그것이 a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얘는 a에 대한 뭐예요? 2차 방정식이에요. 2차 방정식. 이 2차 방정식을 풀어서 해를 찾을 겁니다. 그럼 a를 여기로 넘겨요. 그럼 2a제곱 마이너스 2a가 0이고요. 요거 2a로 묶어버릴게요. 묶으면 어떻게 돼? a 마이너스 1은 0이죠. 자, 그럼 여기서 a 값이 몇 개 나온 거야? 2개 나온 거야. a 값은 0 또는 1 이렇게 2개 나온 거예요. 그럼 이 문제의 답이 2개니? 아니죠. 우리가 정의역이라는 집합, x라는 집합에다가 쓸 수 있는 원소가 이렇게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x라는 집합을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x라는 집합이 0 하나만 들어가 있어도 되죠. 그래도 이 집합에 대해서 얘는 항등함수가 될 거예요. 또는 1 하나만 들어가 있어도 되죠. 그리고 어때도 돼? 0, 1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어도 됩니다.
그치? 문제에서 공집합은 아니라 그랬기 때문에 공집합 하나를 제외시키고 요렇게 3개의 집합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항등함수라 그러면 A라는 애를 집어넣어서 A가 나온다. 요렇게 생각하는 것이 포인트. 알겠죠? 오케이, 갑시다.